네, 안녕하세요. 이원수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좀 한꺼번에 좀 여러 종목을 현재 위치만 가지고서는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틀 동안에 저희 아버님이 칠순이셔서 간단하게 좀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틀 동안 만들지 못했던 점 공지를 띄우지 못했는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순서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뭐 언택트의 대장주일 수도 있고 뭐 네이버랑 같이 이렇게 묵직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괜찮죠? 뭐 이전에 뭐 언택트뿐만이 아니라 그냥 카카오 하면은 20만 원에 대한 가격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전에 뭐 저만 얘기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다 그렇게 예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만 원은 지금 이 현재 충분히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돌파가 됐다라는 그런 부분 어떤 의미가 있는 그 자리가 돌파가 나오면 거기에 있어서는 상승은 어디까지 나올지는 알 수가 없다. 근데 다만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러니까 장기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시장 그러니까 조건이 좀 필요하죠. 시장이 좋으면 거기에 대한 상승도 달라질 것이고 뭐 하락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한적인 아무리 시장에 강한 종목이다 하더라도 수급이 빠져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승이 이어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25만 원에서 저는 28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위치와 이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큰 그림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 부분과 좀 봐야 될 게 여기에 대한 부분 한 3만 원 이렇게 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요. 대략 한 35%, 뭐 37%, 4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좀 더 올라왔죠. 대략 40% 정도인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 30만 원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기를 안착하던 어떤 모습이 나오던 이 부분을 지켜주면서 그러니까 빠지더라도요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지켜주던 지금 지켜주던 여기에 모습에서 다시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서 돌파가 나온다 라고 하면 단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한 25만 원 이상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잠깐 좀 보면 네, 여기 좀 잠깐 볼게요. 제가 이제 여기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외인이 이렇게 그러니까 외인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해서 외인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외인이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지금 외인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반복적인 이러한 모습 수급이 계속 꾸준히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수와 매도가 이렇게 들어온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렇다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대한 큰 급락 뭐 그런 부분만 아니다라고 하면 이러한 수급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에서도 분명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매수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어느 정도 눌림,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눌림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좋고 여기에서 바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왜? 지수에 대한 부분. 지수도 지금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아주 좋은 그림을 그려주고 있지만 그 상방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속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수던 상승하는 종목이든 눌림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센트리온 보겠습니다. 센트리온은 자,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 부담스러운 모습이 뭐냐? 저번 달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지금 이 월봉상의 이런 캔들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반드시 이 캔들 중간 이상은 넘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거든요. 22만 뭐 3천원 이러한 자리가 돌파가 나와 줘야 되고요. 자, 이거는 그냥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고, 지금은 하락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캔들로 봤을 때, 자, 대략 이러한 자리거든요. 자, 20만 원대, 20만 원대까지 또는 이 자리입니다. 17만 원. 이렇게 밀려도 월봉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정도 밀리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우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전에는 예, 문제 될 것이 저는 없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일봉상에서도 예전에 제가 라인대를 설정해 드린,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자, 예전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지를 잘 해주고 있죠. 최근에서도 자, 여기 요 라인대, 이 라인대만 지켜주면 좋다. 그리고 단기적으로요. 근데 여기에 밀리면 좋지 않아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월봉상에서도 아까 여기 캔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17만 원대를 설정했는데, 예전에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던 라인대가 17만 원대거든요. 똑같습니다. 그 라인대는 저점, 단기적인 저점을 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반드시 중요하다. 그리고 상방에서 바닥권을 지켜주고 있는 이 20만 원대. 자, 보시면 제가 여기를 지금 본 거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자,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도 이번에, 자, 종가 저점이 20만 500원, 예, 거의 비슷한 가격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일봉성에서도 여기 설명드렸던 이 라인대죠. 그래서 월봉과 일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하락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아주 그냥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매수와 매도, 손절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 자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센트리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수급에 있어서도 외인과 기관이 골고루 최근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 뭐 이전에도 계속 들어오긴 했지만, 예, 최근에도 이렇게 좋은 모습, 특히 연기금 들어오고 있는데, 네, 연기금이 들어온 것이 약간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그래도 예, 외인과 기관이 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대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컴퓨터는 네, 이거는 자, 이 추세와 이 캔들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대응이 저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최고점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주식이 아니라 이제 예, 코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분석을 해드렸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예, 그런 부분인데, 네, 여기는 지금 저항이 맞습니다. 저항이 맞지만 여기에 대한 고점, 자,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제가 고점을 좀 높게 잡는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신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부분 익절을 하면서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더 큰, 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먹겠다. 물론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 과연 이게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흔들어도 이거를 버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분 익절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저번 달에 이런 꼬리를 달았던 모습을 보면 이 전 고점에 대한 부분, 야, 전 고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대부분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봅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1번하고 2번 자리를 대부분 전 고점으로 봅니다. 이 3번 자리는 잘 보지 않아요. 근데 이 3번 자리를 봐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제냐면 이러한 상승, 자, 이 고점을 캔들로 확 뚫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는 1차적인 여기에 대한 이 중간 자리를 보는 것이 1차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고점 매매를 하실 때 그 방향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위치를 잡고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라고 이제 표시를 했는데 그 방향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어느 위치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게 만약에 추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여기는 만약에 여기를 잡았다가 밀리면 여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 상승이 나오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밀리면 부담되죠. 하지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아깝죠.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근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를 매수한다라고 하면 그냥 매수와 매도를 동시에 잡으시면 괜찮습니다. 크게 부담될 위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반등이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큰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빠지더라도 반등이 나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손절이 짧게 안 되고 밑으로 빠지는 이 과정 속에서 손절 치는 것보다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을 쳐야 된다. 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트 카펜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좀 말씀을 또 이어서 드려보면 여기에 있어서 자, 지금 여기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라인대를. 자,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밀리지만 않고 다시 한번 자, 이런 자리를 돌파를 해준다 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다. 확실성 있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확실성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위치상 이 큰 파동에 있었던 이런 모습에서는 여기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 조건이 있죠. 네, 여기입니다. 지지해 주면서 여기 돌파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 이 박스권 안에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지를 꼭 확인을 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지가 될지 어떤 모습이 나올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고 그냥 대응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사인을 제가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거를 기다리고 누리고 그 다음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매수를 이 안에서 해갖고서는 이걸 버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이고 스트레스만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중이신 분들만 이런 식으로 이 파동,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만 확인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13,000원입니다. 13,000원도 충분히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엑스맥입니다. 엑스맥은 일단 저는 자, 여기에서 이때 저기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캔들 나오기 전에 여기는 일단 밀린다라고 제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박스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눴는데 이렇게 그냥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조금 틀리긴 했지만 보시면 이게 바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살짝 빠졌다가 제가 이때 표현을 살짝 담궜다가 반등이 나와줬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밑꼬리를 빼고 나면 어떻게 이 몸통 캔들만 본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 라인대를 지키고
끌어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끌어올린 거는 좋지만 돌파가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기는 반드시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돌파가 못 나왔다. 그리고 이 양봉이 나왔을 때도 이 끝에 보시면 이 캔들 박스를 잘 보세요. 이 캔들을 보시면 여기 제가 이제 설정해 드렸던 색깔 칠한 부분 그대로 이렇게 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항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드시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위치에서는 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자 양봉의 몸통도 몸통이지만 이전에 밀어줬던 이 음봉, 자 양봉보다는 이 음봉의 몸통 중간을 보셔야 돼요. 이 자리. 여기가 핵심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도 지지가 됐지만 이 5일선,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5일선이 밀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위치에서는 5일선 충분히 밀리고 다시 끌어올렸다가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자 5일선 매매하시는 분들은 5일선 기준으로 하시되 저는 이 5일선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13,900원, 13,300이죠. 예, 1390원 이 가격대까지 또는 이 가격대에서 이 라인대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또한 매수에 대한 부분을 하신다라고 하면 매수도 손절 매도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자리를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만 꼭 보실 것이 아니고 예, 각자 판단하시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SMAC에 대한 이 차트의 움직임과 거래량을 보시지 않습니까? 이 장중에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갭으로도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갭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몸통은 짧게, 갭을 이렇게 밀고 몸통 짧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큰 상승 갭 또는 큰 하락의 갭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위치가. 그래서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거래량도 심상치 않다. 지금 네, 이 모습 거래량이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저는 좀 불안한 감이 있다. 이렇게 지금 여태까지 갭으로 인해서 이 상한가 말고요. 이 상한가 이후의 갭은 뭐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상한가가 아닌 부분에서는 지금 갭을 크게 띄운 부분이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있죠. 그렇죠? 물론 갭을 띄워서 뭐 음봉 만들어주고 했지만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갭을 어떻게 띄워서 양봉 밑으로 밀고 음봉. 그래서 갭이 자 메꿔지지 않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보여지진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 상승과 하락, 뭐 누구나 다 얘기하는 상승과 하락 그 얘기를 예, 하는 것이 아니고 대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 대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모르는데 무슨 대응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중이죠. 비중을 많이 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으로 갭을 띄우든 아니면 뭐 장중에 꼭 갭을 띄우는 건 아니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장중에 상승이 나온다,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비중을 많이 실었다 하더라도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갭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갭 상승이면 상당히 좋겠지만 갭 하락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손절 치면 바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MAC은 올라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600원, 2,700원, 네, 그 자리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올라간다면요. 네, 여기에 대한 부분, 네, 이렇게 이런 모습 저항받는 이런 모습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뭐라고 말씀드렸죠? 갭에 대한 부분, 갭 상승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충분할 수 있겠지만 갭 하락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거래량이 정리가 되는 거래량으로 끝날 수 있다. 단기적으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삼성전자는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전에 제가 설정해드린 이 가격대를 보시면 그냥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월봉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대를 일단 잘 지켜주고 그 다음에 붕등 상태죠. 이 붕등 상태에서 도지형 같은 뭐 도지형 캔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떠한 변환이 되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뚜렷한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방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상승을 할 때 확실하게 이렇게 모습이 드러나줘야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위치 좋습니다. 네, 지금 위치는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봉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월봉상에서 그 월봉 캔들이 과연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대형주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게 있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너무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이 음봉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여기 이 라인 특히 이 박스권에서 음봉이 많다라는 것은 저는 저항이 그러니까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항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지금 이 위치가 저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다른 종목과 지금 지수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힘이 없는 그 부분이 제가 삼성전자는 이제 지수와 연관성, 그러니까 크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옛날과 같이 지수에 따라서 지수와 같은 뭐 상승률이라든지 하락률이 생길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이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또 그런 모습이 점점 나오고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거래량, 이제 수급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라고 본다라고 하면 자, 이 저항, 이 박스에 대한 부분, 자, 여기를 돌파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달리 한꺼번에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단 현재 위치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밀릴지 올라갈지 그거는 봐야 되는 일이고요. 지금은 여기 이렇게 음봉이 만들어졌던 부분을 자, 여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그냥 색칠 대충 색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뭐냐? 장기 평선의 200선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갖는 거죠. 장기 평선 그러니까 이 일봉상에서 200선에 대한 부분을 저항을 받는다라는 것은 일단 이 위치는 확실히 저항이 맞고요. 여기에 대한 돌파, 이 부분 돌파하고 제가 말씀드린 뭐 이런 자리라든지 마지막으로 이 라인 때 다 뚫고 올라가서 120선에 대한 부분까지도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이동평균선에 나열되어 있는 이 패턴만 봐도 저항이 심하고요. 쉽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코스닥 테마주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어 어떤 이슈를 통해서 뭐 20%, 25%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저항이 모두 돌파가 나오면서 또한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올릴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그럴 만한 상황이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렵고 일단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일봉상과 월봉상이 제가 설정해드린 위치. 자, 이게 대충 제가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자,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도 라인을 이렇게 많이 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은 박스 움직임이 쉽게 생길 수 있는 자리이지만 이 위로 올라갈 때 많은 저항. 자, 매물대를 혹시 월봉상에서 열어보신다라고 하면 매물대랑 저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건 매물대랑은 전혀 다른 분석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신다 하더라도 글쎄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매물대 그것을 그러니까 그거 쓰지 않은 상태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지금 어디가 많은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캔들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매물대가 여기가 많지 않고 뭐 여기가 오히려 많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많을 수 있지만 제 분석으로는 움직임이 여기가 더 자유롭다라는 것을 아마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쪽으로는 그러니까 상승하는 거에 있어서 빨리 쉽게 확 뚫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는 쉽지 않아요. 돌파하기가.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월봉상에서는 꼭 지켜야 할 자리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뭐 신라젠이 지금 좀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라젠에 있어서는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그 기간에 대한 부분, 기관입니다. 자, 얘네 수급이 계속 들어왔을 때 제가 이 기업 자체 신라젠은 될 수 있으면 2년 전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종목 자체는 매매해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근데 제가 이 바닥권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일단 종목 자체가 안전한가? 그렇다라고 하면 좀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관이 나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 그러니까 기관의 수급을 꼭 보셔라. 제가 아무리 차트 분석을 하고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저는 다 보고 차트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신라젠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기간의 수급을 보셔라 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간이 지금 최근에 있어서 매도 물량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신라젠이 상폐가 된다, 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기간 쪽에 대한 매도의 물량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또한 개인보다도 아무래도 뭐 정보력이 더 많을 수 있는 이런 외인도 좀 나가는 모습 이런 거 봤을 때는 썩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자 일단 위치는 저는 다 저항자리. 자 빨간 라인 밑에 여기 빠지고 나서 정지가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종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라인 밑에는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라고 빨간 점선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뺐다가 한번 겁을 주고 이 자리 이렇게 여기를 다 뚫고 올라가면서 상한가 안착 위에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빼는 모습. 이거는 지금 상태로 그러니까 이 차트에 대한 이 그 위치상으로만 봤을 때는 좋은 내용은 사실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회장이던 뭐 옆에 지인들 누구던 그러한 내용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대표이사가 팔고 나간 그런 이미 우리가 다 악재에 있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근데 지금 월봉상에서 볼게요. 가장 확실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물량과 지금 여기에 대한 물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물량과 지금 이 자리 여기에 대한 이 물량 이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도박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신라젠을 매매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신뢰가 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 종목을 계속 매매한다라는 것은 약간 좀 도박에 가까운 그런 매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이 기술적인 부분과 뭐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딱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세력이 있냐 없냐 지금 그 내용이 가장 아마 궁금해 하시지 않겠습니까? 세력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들만 이거를 다
매수를 한 상태이다라고 하면 그 개인 중에서 큰 손이던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렇게 치고 올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물량은 정리가 되는 물량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 이 종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주가가 빠지면 그건 정리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15,500원 밑에서는 매수라든지 그런 매매를 안 하는 게 정석이다. 그러니까 제 의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 의견, 그러니까 제 생각만 갖고서는 정석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석이라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제 의견대로라고 하면 이 위에서만 매수가 가능하다,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자꾸 거래량을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 자리 어떻게 하든지 일단은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이게 뭐 상장 폐지가 아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상장 폐지가 안 되고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이 밑에서 또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밑에서는 15,500원대의 이 밑에서 매매하는, 자 이거는 이렇게 층을, 박스를 자꾸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세력이든 큰 손이든 얘네가 물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좋은 자리에서 올렸다 뺐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빼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또는 매매를 하고 거기에서 손실을 봤던 것을 개인들을 꼬시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 또는 물린 게 아니라 그냥 다 빠져나온 상태에서도 이러한 밑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저점에서 해야 될 게 있고요, 저점이다라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할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신라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이 신라젠에 대해서 뭐 내부적으로 잘 아는 사람 외에는 뭐 알 수가 없겠죠, 어떤 결론이 나올지. 하지만 이게 뭐 재개가 된던 뭐 어떤 거래가 다시 돼서 뭐 매매를 하시더라도 저는 일단은 이 이후에서 여전히 같은 생각입니다. 거래량이 좀 이렇게 월봉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일단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HLB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좋은 자리이다. 하지만 저항이 또 생기고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항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 저항이다라는 부분은 돌파가 나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아니라 지지를 못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게 뭐였죠? 파워가 한번 상승이 나왔는데 거기에 있어서 LB, 자 생명과학만 지금 주춤하죠. 잠깐이지만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제가 분명히 파워하고 LB가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거기에서 이제 움직임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부분도 위치와 수급의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LB도 지금 2%밖에 오르지 못했는데 이거는 시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 반등이 나온 거지만 이게 상승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상승이 나왔던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전에 그 파워 움직임,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에 잇따라서 상승이 나왔던 모습에 비하면 상당히 약한 부분이다. 그게 바로 수급에 대한 분산과 그 다음에 HLB에 대한 아무래도 시총에 대한 부분과 지금 제가 수개월씩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저항자리,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수급이 현재 위치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나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위치가 나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러한 돌파가 나와서 수급이 붙는 위치를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주가의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다가 아니라 수급이 붙는, 너도 나도 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위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눈치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수급이 붙여주는 그런 누군가의 딱 수급이 터트려주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위치는 상당히 좋지만요. 네,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분명히 좋은 위치다. 여기에서 플러스로 이제 수급만 붙여준다.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상방으로 올라가겠지만 올라갔을 때가 문제죠. 올라가고 나서 안착이라든지 또는 자리를 위치를 잘 잡아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또 여기와 같이 밀리면 다시 작업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즌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즌도 그렇고 파미실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는 않지만 이 종목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먼저 코로나에 대한 이 확진자가 이번에 좀 이태원 여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패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그쵸? 날아갈 차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뭐 확진자, 저는 그러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날아간다는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그런 뭐 확진자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좀 오래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어떤 호재가 나와서 간다. 이제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미리 자리를 만드냐 못 만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신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큰 그림을 본다라면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잘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멤버십이라는 걸 말씀을 또 드리는데 제 멤버십 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 저번 주겠네요. 네. 뭐 코로나가 더 다시 이게 그러니까 확산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뭐 이렇게 생긴다.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관련 주하고 제약바이오 위치가 너무 좋다. 근데 그때는 뭐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10명 미만 사망자 한 명도 없이 상당히 좋아지는 코로나에 있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는 어떻게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관련주 상승, 그러니까 자리 위치 상당히 잘 만들어주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매매를 하셔라. 상당히 잘 만들어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린 것도 확진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걸 그냥 위치로 보시면 돼요. 이 위치를 누가 나쁘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진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가 아니라 이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차트를 잘 보고 못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뭐 차트를 잘 보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때도 보면 위치가 상당히 좋았어요. 위치가 좋았지만 살짝 갭을 띄우고 빠지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음봉. 그리고 이 음봉도 음봉이지만 이 음봉에 대한 부분과 여기 양봉의 여기 잠깐 캔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본다라고 하면 이 양봉이 이 음봉을 돌파하고 나서 꼬리를 달지 않습니까? 꼬리를 다는 것까지 상관없지만 갭을 띄우면서 이 음봉을 만들었던 이 수급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뚫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 모습에서는 이거와 달리 나와야 된다. 제가 괜히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설명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이러한 약세, 갭을 띄우던 뭐 밀렸다가 뭐 올라가던 그냥 밀리던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짝 올렸다가 이렇게 빼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서는 체결됐던 그 체결 강도도 아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물론 분봉상의 분석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이때의 모습은 상당히 좋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캔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승과 수급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것만 해결된다라고 하면 자 꼬리를 자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무조건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돌파하고 안착. 그러니까 돌파는 뭐 할 수 있겠지만 돌파하고 안착을 꼭 해서 뭐 10몇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간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상승이 나올 때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익절을 해 나가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웃기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건 20만 원, 30만 원 간다. 충분히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무리해서까지는 수익을 챙기는 위치는 아니다. 수급도 그렇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네 파미셀도 보겠습니다. 파미셀도 그냥 지금 위치 간단하게 보면 자, 이미 말씀 다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뭐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자, 제가 색깔을 이렇게 칠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설명 이미 다 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진 않겠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살짝 이렇게 밀리긴 했지만 양봉으로 들어올리면서 5일선 끌어올리죠. 5일선 끌어올리면서 5일선 지지하고 제가 색깔 칠해드리는 이 라인 때도 지금 어떻게 안착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느냐? 한번 월봉을 한번 볼게요. 자, 월봉을 보면 자, 음봉이지 않습니까? 이 음봉의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음봉이 이 꼬리 상단 위쪽에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을 때 이게 과연 상승을 나올 때 양봉을 만들어 줄 때요. 자,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양봉이 나올 때 이 양봉을 유지를 하느냐, 양봉이 나오고 다시 음봉으로 빠지냐,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지 않습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 돌파하느냐? 돌파하는데 꼬리를 달지 않고 안착을 하느냐? 지금 월봉상의 음봉과 양봉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주가가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상승할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느냐, 올라갔다 빠지느냐, 올라갔다 빠지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다는 것은 당연히 양봉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꼬리를 달더라도 이 위에 있으면 양봉이지 않습니까? 그 양봉이 유지가 되면 이거는 뭐 급등이죠. 급등 자리예요, 이거는. 여기에서 지금 음봉 캔들이 양봉으로 전환되는 이 순간 이렇게 얇아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양봉 전환이 딱 된다라고 하면 이건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과연 그런 모습이 나오겠느냐 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음봉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밑에 다시 작업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또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5월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죠. 많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봉 전환을 하면 이거 완전히 올라가지만 음봉으로 양봉을 만드는 척하다가 밀리면서 음봉을 다시 만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나오면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양봉과 양봉이 이렇게 꼬리를 달고 양봉이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까? 거래량 보시면 이 거래량의 크기가 왜 다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서 거래량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지만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뭐냐, 이게 양봉이지 않습니까? 양봉이지만 음봉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랑 똑같이 보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 이게 이거. 그래서 제가 거래량에 대한 부분 지금 이 거래량에 비해서 이게 거래량이 많이 터져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 비교해 보시고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을 비교해 보시면
거래량이 이만큼 더 터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처럼 음봉이 나온다. 양봉이죠. 양봉이 나온다라면 이렇게 올리거든요. 충분히. 올릴 수 있고요. 여기에서 빼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이라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차트 분석을 할 때 꼭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중간 캔들이 쏙 빠질 수도 있어요. 쏙 빠지고 다음 캔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캔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거 아닙니까? 근데 거래량은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음봉이 이렇게 길게 빠지는데도 거래량이 이거죠. 그래서 음봉이 이렇게 뺀다라고 하면 이 세 개의 거래량처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양봉이 빠지고. 이게 바로 이제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음봉이냐 양봉이냐 이걸 만드는 것을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래량 분명히 터질 겁니다. 분명히 터지는데 음봉이냐 양봉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상승을 20% 한다. 하락을 20% 한다. 총 말이 40%지 50%의 수익 차이가 나는 구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양봉을 만들어주고 안착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매매하는 데 있어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여태까지 상승이 나왔던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수익에 대한 부분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 적극적이고 이런 좀 위험한 위치의 종목들과 그런 것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우리가 항상 이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걸 크게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주식이 뭐 투기냐 투자냐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투기가 되지 않는 우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말씀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서 좀 조심해서 좀 매매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꼭 비중 관리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영상에 대한 부분 아쉬움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